서양에서는 가끔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풍의 인테리어를 해놓고 젠이라는 글자를 써놓은 식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젠은 선의 일본어 발음을 서양 언어로 옮겨놓은 표현입니다. 참선을 닦는다 할 때 그 선 말입니다. 선은 서구권에서 동아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인식되는데요. 구름과 굽이진 나무와 학이 어우러진 이런 신비로운 이미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옛날 종교, 구시대적 유물 정도로만 여겨지곤 하죠. 오히려 동아시아의 신비로운 이미지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선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은 분명 우리의 문화이고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다수가 선불교인데도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비트 세대라는 것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대한 경제 질서 속에 개인들이 한낱 부품으로 전락하는 세태에 반하여 정신적인 자유와 반항적인 자세를 추구했던 움직임이었죠. 제임스 딘 같은 배우가 이런 비트 세대의 아이돌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트 세대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선불교였습니다. 당시의 급진적인 미국 젊은이들은 고리타분한 서구의 전통 문화에서 벗어나 신비롭고 영적인 동아시아의 선불교에 열광했죠. 비트 세대를 이끌었던 인물들은 개인의 체험과 자유를 강조하는 선불교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인 선이 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익숙한 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불교는 5세기경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독자적인 발전을 거친 불교의 한 갈래로 분명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화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설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의 대표적인 수행법 중 하나인 간화선의 예시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던져서 그 화두를 매개로 우리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수행법입니다. 화두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제자가 부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한 스님은 마른 똥막대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마른 똥막대기, 이게 화두입니다. 간화선에서는 이 화두를 마음속에 며칠간 간직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죠. 마른 똥막대기와 깨달음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왜 별 죄도 없는 부처를,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는 부처를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른 똥막대기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들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선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논리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고정된 위계와 질서가 생겨나죠. 선은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부여된 수많은 위계와 질서를 떨쳐내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연적인 경험 그대로를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 무엇이 아닌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해져 있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어떤 사고방식을 떨쳐버려야 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학문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문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분석을 주무기로 합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학문은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대상을 잘라낸 후 다시 그 잘라진 부분들을 붙여서 대상을 살려내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학문은 토끼의 각 부분들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한 후 그것들을 합쳐서 토끼 전체에 대한 이해에 이르려고 하죠. 분명히 이런 학문적 이해 방식은 매우 유용한 지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분석의 관점을 들이대어 대상을 잘라내는 순간 분명히 그 대상 자체는 없어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학문은 토끼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를 시작하기 위해 토끼를 잘라내는 순간 토끼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 이해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잘려나간 토끼일 뿐이죠. 선은 학문과 달리 대상을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토끼가 있을 때 그 토끼를 어떤 부분들과 속성들을 가진 토끼로 보지 않고 그저 그 토끼 자체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쉬운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대상 자체를 볼 수 있게 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앞서 그 노력을 행해봤던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이 있을 뿐이죠. 결국 그것을 느끼고 실천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둘째로, 선은 종교가 아닙니다. 선은 종교로 바라봐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종교를 신 또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핵심으로 갖는 수행 혹은 가치관의 체계를 뜻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선은 종교가 아닙니다. 비록 선이 불교 안에서 발전해 오긴 했지만 선을 수행하는 것은 불교적 믿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믿음과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 또는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선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으로 학문적인 관점만을 채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선과 거리가 멉니다. 어떤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 비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며 신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것은 신의 비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 너머로 상승하기를 추구합니다.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하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은 논리와 개념을 통해 쉽게 파악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서원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이고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상상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지만 잊혀진 것,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습관과 선입견에 의해서 그것에 이르는 길이 가려지게 된 것을 다시 경험의 차원으로 이끌어내자는 것이죠. 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속도와 정도는 천차만별이지만 말입니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직접 체험해본다면 선을 이해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를 통해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언어도, 논리도, 개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은 언어적인 설명이지만 이 언어적 설명은 그저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이 설명은 결코 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길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안의 길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